오늘은 저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입학을 해서 첫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다항식의 곱셈 그리고 곱셈 공식, 외워야 될 곱셈들이 있죠. 그리고 다항식의 기본적인 식 변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개념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에서 좀 더 심화해가지고 확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부터 겹쳐진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좀 더 내용을 좀 확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을게요. 다항식의 곱셈은 일단 뭐 중학교 때 이미 벌써 한번 배웠던 개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냐면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각의 식을 갖다가 전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B 플러스 C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얘를 A를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개를 다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를 곱하게 되면 A,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 C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보면 다항식의 곱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M이라고 하는, 그리고 안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그 M은 A와 B와 마이너스 C에 전부 다 곱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M도 A에 한 번 곱하고 B에 한 번 곱하고 C에도 한 번 곱하는 거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분배 법칙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배 법칙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걸 먼저 기억하고, 자, 그럼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볼까요? 이거는 결국엔 하나에서 두 개를 곱하는 단항식과 다항식, 이걸 단항식일 거고, 여긴 다항식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둘 다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공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을 가장 단일 하나만 딱 써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자 먼저 A를 요렇게 요걸 통째로 묶어서 얘를 여기다도 곱하고 여기다도 곱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A 플러스 B라고 하고 얘를 C를 곱하고 그 다음 A 플러스 B에다가 D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또 각각을 하나씩 또 하나씩 이렇게 곱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얘가 A, C가 될 거고 얘는 B, C가 되겠죠. 그럼 얘는 A, D가 되고 얘는 B, D가 된다 라고 하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X 플러스 Y를 이렇게 곱한다 라고 했을 때는 A를 X로 A를 X에 A를 또 다시 Y에 그 다음에 B를 X에 B를 또 다시 Y에 이런 식으로 곱해서 각자 하나씩 곱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개를 하는 게 기본적인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게 기본적인 다항식의 곱에서 여기서 이제 뭔가 좀 더 확장되는 형태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다항식의 곱셈을 해서 좀 더 이제 규칙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곱셈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이거. 그러면 얘는 사실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이렇게 곱하고 다시 B를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B도 다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a제곱, 그죠? 그 다음에 ab, 그 다음 b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a, b라는 애가 있고 b, a라는 애가 있어요. 앞에서부터 곱하니까 순서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뭐냐면 둘이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AB와 B가 분명히 서로 자리가 다른데, 앞뒤가 다른데, 근데 이제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곱셈에서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A와 B, A 곱하기 B죠. 그게 B 곱하기 A랑 서로 같아. 서로 자리를 바꿔도 서로 결과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교환 법칙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A와 B가 같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A, B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해서 2AB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곱셈 공식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공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러니까 다항식을 두 개를 곱해서 두 개를 제곱해가지고 같은 걸 두 개를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곱셈 공식이라고 해서 외웠죠. 보통 이제 이렇게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와요. 보통 보면은, 자, 여기도 1번 보면 더하기, 사실은 여기 빼기도 성립해요. 사실은 요 옆에다가 a-b의 제곱, 사실은 이제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b 대신에 마이너스 b만 딱 대입하면 되겠고,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얘는 b의 제곱과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 보고 이제 합차 공식이라고 하죠. 기억나요? 이건 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그리고 여기 3번 같은 거.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과정으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 벌써 한 번씩은 다 외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이는 것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고급이라고 얘기하는 기본적인 형태, 그러니까 외워야 될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실 맨 처음 뭐니까 여기 보면 3차식이고, 그리고 중학교 때 우리가 요렇게 a 플러스 b 플러스 c 3개짜리의 제곱에 대해서도 이거를 외운 학생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 건데, 보통은 이제 교과서에도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보통은 다 외웠고, 이 공식들은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거를, 결국에는 곱셈 공식을 외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항식의 곱셈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뭐 이거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문제를 푸는데 그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냥 차례대로 우리가 분배 법칙을 써가지고 하나씩 전개를 하면 그러면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한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계산에서의 어떤 편법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책 펴면은 공식 다 나오는데 왜 그걸 굳이 내가 공식을 외워야 되냐? 외우면 빨라지니까. 외우면 빨라지니까 외우는 겁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공식들, 좀 더 복잡한 공식들을 한번 좀 봐요. 자, 어차피 4번하고 5번에 대한 공식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a 플러스 b의 3승이라는 이 공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a 플러스 b를 3번 곱하는 건데, 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뭘 곱하면 돼요?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에 다시 a 플러스 b를 다시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a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리고 자 2ab도 마찬가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b제곱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3개를 다 전개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a의 3승이고 3a의 제곱 b가 될 거고, 3ab 제곱이고 b의 3승이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되죠. 자, 요게 a 플러스 b의 3승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하면 이제 다른 이제 다양한 형태들을 만들 수가 있을 건데, 여기 이제는 여기 식에는 아까 외울 공식에는 나오지 않은 a-b의 3승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대신 위에 있는 a 플러스 b의 3승 공식에다가 b 대신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되니까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3승 플러스 3 a의 제곱에 마이너스 b 플러스 3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a의 3승 플러스 마이너스 3a 제곱 b, 그 다음에 b 3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과 같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3승이 된다 라는 거는 이런 공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3승, a 마이너스 b의 3승, 요거는 결론을 보고, 자, 뭘 찾을 수가 있냐면 결국에는 a 3승 플러스 b의 3승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요걸 가지고서는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을 3a의 제곱 b, 3ab의 제곱을 왼쪽으로 이항한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의 3승의 마이너스 3a의 제곱 b 마이너스 3a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3승이 마이너스 3의 ab a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자, 여기 a 플러스 b 하나, a 플러스 b 하나가 공통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앞으로 묶어내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 이렇게 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저거를 이제 전개를 하겠죠. 자, 여기 이제 이거 전개하게 되면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a 플러스 b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공식입니다. 그리고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은, 자, 마찬가지. 자, 어디에서? 여기에서 얘를 왼쪽으로 넘겼다 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자, a-b의 3승에 넘어가서 플러스 3a의 제곱 b 마이너스 3a b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a-b의 3승에 3ab로 묶어내면 a-b가 된다. 그리고 a-b를 이렇게 공통으로 앞에 묶어내죠. 자, 그러면 남는 게 a-b의 제곱에 플러스 3ab 이렇게 될 거고, 얘가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3ab가 되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a 마이너스 b가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런 3승 공식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3승에 대한 공식들이고, 그리고 그 3승 공식 중에서 조금 독특한 공식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저기 8번에서 보이는 이렇게 되는 이 공식이에요. 자, 이 공식은 사실은 이제 뭐냐면 인수분해에서 더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공식이에요. 이 뒤에 가서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는 인수분해의 형태가 있는데, 그 인수분해를 하는 거를 그 인수분해에서 좀 더 유용하게 쓰이는 공식이지만, 우리가 곱셈 공식을 할 때 아예 그냥 이 통째로 외워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3승 공식 중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공식이 이 녀석인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a의 제곱,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a의 3승, b의 3승, 플러스 c의 3승, 마이너스 3, a, b, c다 라고 하는 이 공식이에요. 자, 이 공식은 3승 공식 중에서 그나마 제일 어렵고, 좀 어렵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많이 쓰이는 공식인데,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주어지는 문제가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 10이고 x, y, z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 플러스 z의 3승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자, 저기 보면은 a, b, c 대신에 각각 x, y, z로 바꿔놓은 그런 형태로 다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 다음에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가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 플러스 z의 3승 마이너스 3xy, z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보면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지금 이제 4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x제곱, y제곱, z제곱은 이미 10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x, y, z는 마이너스 6인데 하나가 없네요. 자, x, y, y, z, z, x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 녀석은 자, x, y, y, z 그리고 z, x라고 하는 얘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형태.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기도 했고 안 배웠고 넘어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자, 3개짜리의 제곱에 대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자, 요 형태가 사실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에 플러스 2에 2로 묶어서 ab, bc, ca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서 2배의 ab, bc, ca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미 벌써 저기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과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의 값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가 다 x, y, z로 바꿔버리게 되면,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x, y, y, z, z, x가 자, 2로 나눠야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고, 얘가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미 4라고 얘기를 했고,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은 지금 10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4의 제곱이니까 16. 그러니까 값은 16에서 10을 빼고 2를 나눠야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얼마일까요? 이게 3이다 라고 얘기 나오니까 저 값은 여기서
이게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계산을 하면, 자, 가로는 먼저 계산하겠죠? 자, 4 곱하기 10-3. 그 다음에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 플러스 z의 3승이 마이너스 플러스 18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자, 7 곱하기 3니까 28이고, 18을 빼니까 x의 3승, y의 3승, z의 3승은 10이다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곱셈 공식에 대한 얘기예요. 자, 좀 어렵다고 하는 형태도, 자, 결국에는 공식을 외우고 하는 건데, 곱셈 공식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저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하고 관련된 공식이 뭘까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아직 못 외웠으면 책에서 찾아서라도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각각 필요한 것들을 좀 대입해서 전개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자, 아주 복잡한 형태 x 플러스 2y가 이 전체 제곱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하고 관련되어 있는 공식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라는 공식일 거고, 요걸 한번 이렇게 쓰고, 그리고 a 대신에 x를 b 대신에 2y를 대입하면, 자, x 플러스 2y의 제곱은, 자, x의 제곱이고 2의 x 2y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한번 쓰라는 거죠.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곱셈에서 다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큰 실수도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공식을 쓰다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엔 자연스럽게 공식을 외울 수밖에 없게 돼요. 자, 보면 여기서 봤을 때도 좀 많이 다양한 형태들의 식을 갖다 변형하는 형태들이 있는데, 자, 보면 그것들이 이제 곱셈 공식이 변형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 봤을 것처럼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하는 형태. 이거는 많이 봤던 것들이죠. 이미 중학교 때도 많이 써먹었던 것들이고, 고등학교 와서도 많이 써요. 이거 같은 경우. 근데 좀 더 복잡한 형태가 a의 3승 플러스 b의 3승. 자, 이건 좀 아까 했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전체 3승에서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왼쪽으로 옮겨서 만들었던 공식. 자, 또는, 자, 저런 식으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나, 또는 ab, bc, ca를 구하는 형태. 이런 것들도 다 이 안에서 다 썼던 것들이에요. 또 그리고 좀 아까 어려운 문제풀이에서 사용되었던 a의 3승, b의 3승, c의 3승.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마이너스 3abc를 갖다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긴 거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플러스 3abc라고 하는 변형 공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사실은 뭐 앞에서 있는 공식들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변형을 하고 그 공식들이 어떤 식으로 응용되는지 그것들을 잘 보는 게 이 곱셈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것들을 연습하는 거고, 결국엔 여기서는 어떤 고차원적인 되게 어렵다라는 형태의 문제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이런 기본적인 계산 문제고, 그 계산 문제를 어떤 식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푸냐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공식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입해서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다항식의 곱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곱셈 공식, 요거, 그리고 그냥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사실 뭐 다항식의 곱셈 같은 경우는 우리 중학교 때도 계속 많이 써왔던 것들이고, 익숙하게 쓰는 것들이라서,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이제 3차식 이상이라 나오는 형태의 그 곱셈을 잘 외우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외워주고, 그걸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식 암기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좀 더 빠르고 정확한 계산 연습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